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야간 산불 진화헬기를 도입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도입도 추진하지 않기로 해 당분간 야간 헬기 투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양양에서 열린 야간 헬기 진화 훈련입니다. 강한 조명으로 현장을 비추고 가상의 산불을 끄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임차 도입한 야간 산불 진화용 민간 헬기입니다. 일반 헬기보다 6억 8천만 원을 더 주고 임차해 야간 진화에 투입하려 했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 자격 요건과 안전성 기준을 갖췄지만 야간 특별 운항은 기상 조건 등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원도는 내년부터는 야간 헬기 운영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묻혀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정 종료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산불의 경우 헬기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도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종사 연수 등의 문제로 도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지형들이 너무 산악이고 하다 보니까 야간 산불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영동권이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집행부가 어떤 해결책을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40건의 산불이 발생해 63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으며 야간에는 헬기를 투입할 수 없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 옥계지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흙을 쌓는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공사 현장. 흙을 쌓아 다지는 성토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국도 7호선 높이만큼 흙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 진행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부지 성토를 위한 흙 반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반입된 흙의 양은 3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9개월 이내에 39만여 제곱미터의 흙을 반입하고 매달 최소 4만 제곱미터 이상 반입하되 2달 이상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형원 강원도 의원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시행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서 내지 시방서 상의 어떤 조처를 정확히 좀 시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실제 공사가 지난달 15일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착수일인 10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계약 조항에 있는 최소 반입 수량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장담할 수 없어 서둘러 2차 성토 입찰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차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경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고요. 1차분처럼 일부 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공기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사인 성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감싸고 있는 의암호에는 여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중도와 위도 등 이 섬들은 시민들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장소인데요. 개발 계획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파헤쳐진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과도 같은 의암호에는 4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섬이라 부르는 위도부터 그 아래 상중도와 하중도, 그리고 붕어섬까지. 이들 섬들은 친구와 가족, 연인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섬들이 자치단체와 민간의 개발에 휩싸이면서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설 하중도. 레고랜드로 개발되기 전까지 춘천 시민들에게는 봄, 가을 소풍이나 야유회를 갔던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관광객의 국민 여가 관광지로 인기 있던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추진하는 레고랜드 사업으로 울창한 수목과 넓은 잔디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또 평지도 굉장히 잔디도 굉장히 있던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을 사람들 뭐 조그만 가게들에 들어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소소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와봤거든요. 완전히 황량한. 고슴도치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산책,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풍 장소였던 섬은 개발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친근감 있던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마임축제가 열릴 때면 밤샘 놀이터였던 사실도 점점 잊혀지며 춘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 수년째 빼앗긴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붕어섬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섬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지역 예술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나섰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선사 유적지가 발견된 중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도 살리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춘천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얼마든지 춘천 시민이 또 그걸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춘천 주변 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개발과 복원 계획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춘천이 가진 귀중한 시민 문화 여가 장소였던 여러 개의 섬.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소득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강원도에서 지역 내 총생산의 17%에 해당하는 6조 1,842억 원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3조 2,980억 원에서 지난 2008년 4조 1,585억 원으로 유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기업이 적고 대형 유통업체와 숙박 레저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이 관외로 유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첫 번째 겨울을 맞아 올림픽 경기장의 시설 개선 공사가 이어집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강릉 컬링센터와 관동 아이스하키 경기장,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 3곳에서 모두 30억 원을 들여 경기장 내 마루와 창호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의 안전 난간 설치와 외부 난간 보수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일 2차 회의를 갖고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도의원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21일 첫 회의에서 도의원의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지 정하게 됩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한 해 5,184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가 다음 달 6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서 전시회에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폐재해재단 연합회에서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진폐재해협회와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렴에 대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